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평생 그리워하시던 고향 가평. 가평의 손자 김영우가 먼저 가평 주민들께 큰 절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곳 가평에서 저 김영우의 가평 발전 비전, 김영우의 333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333 프로젝트란 지금까지 가평 발전을 가로막아온 세 가지 원인과 이 세 가지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 그리고 이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의미합니다. 가평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가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교통망입니다. 둘째는 유원지나 각종 축제와는 연계성이 거의 없는 구도심과의 허약한 경제 기반입니다. 셋째, 정체된 가평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정책의 부재입니다. 김영우는 이 세 가지가 가평의 발전을 막는 세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 규제와 같은 법적인 규제는 가평의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규제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가평 주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평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까? 첫째, 교통망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시를 살려야 합니다. 다각적인 도시 재생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도 좋고 관광객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제는 새로운 성장 상품을 개발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평의 경우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 지역의 수건 사업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인구 6만이고 또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입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 따지자면 3천억 수준의 가평군 산림에 수천억 원이 필요한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어야 한다고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매우 필수적인 사업들입니다. 김영우는 가평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힘있는 젊은 3선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맡아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가평 주민과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가평군청, 그리고 저 김영우가 서로 소통하면서 유기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가칭 가평발전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민원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해서 가평 주민의 목소리를 정기적으로 듣고 가평 발전의 밑그림을 다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셋째,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이 되어야 지역사업도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가평은 수도권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포천의 경우에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지난 8년 동안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하나 없던 포천은 지금 2개의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 직전에는 꿈에 그리던 포천 전철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반영되었다는 소식도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저의 선거구였던 연천군도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모든 분들이 연천 발전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 소외의식도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연천 주민들의 희망이었던 경원선 전철화 사업 추진과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실천했습니다. 이제 가평 주민들도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평 주민들께서 지금 소외의식을 느끼신다면 그만큼 제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제가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같은 굵직한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통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저 김영우는 경기도의 최대 선거구인 가평, 포천을 지역구로 한 젊은 삼선 국회의원이 돼서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에 비중 있게 기여하고 가평 발전이라는 결실을 여러분과 함께 맺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영우의 333 프로젝트, 김영우가 가평 주민 여러분께 약속하는 333 프로젝트입니다. 가평 주민 여러분, 삼선의 역량과 초선의 마음으로 가평 발전에 새 길을 열겠습니다. 김영우와 함께 희망찬 가평의 미래를 위해 힘찬 항해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가평의 그 모 예비 후보께서 장학금 지급 뭐 또 기타 등등으로 해서 허위 경력으로서 해가지고 경찰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인지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들리고 있는데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선과 재선, 그 다음에 삼선, 중진들이 국회에서 역할론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경선 와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타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위법한 상황이라든지 또 경찰에서의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특정 후보가 과거에 뭐 장학금 지불이라든지 기부 행위에 관한 것이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는 선수 중심으로 움직인다. 국회 본회의장도 사실 앉는 자리도 선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초선, 재선들이 좀 앞쪽에 앉고 다선 의원과 이런 주요 당직자들 뒤에 앉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도 법입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그 전통과 경험에 의해서 작동되는 저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한테 가장 강조해서 부탁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 의원님의 그 속내를 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알린다고 하는 시간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실 것인지.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그 현리 쪽이 이제 친정이신데 그런 인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 가평이 또 포천 바로 인근 지역이고 고기 하나만 넘으면 가평이었고 저는 뭐 할머니한테 늘 가평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자연 조건이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합니다.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도시죠. 수도권 수정법에서 지금 범위하고 있는 그 우리 비수도권과 수도권에 대한 이 완화 정책을 좀 쓰려고 하잖아요. 네. 경기도도 그렇고. 일전에 보면은 그 동두천하고 가평이 좀 그 대상에 좀 들어갔었는데 향후 그것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도권 보호에서 좀
수도권에서 빼달라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것을 빼기 위해서 다른 비수도권 아랫역의 많은 지역에 프리존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암묵적인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3선 당선되면 그 일을 가장 급하게 지금 시급하게 풀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 포천에서 2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가장 그 주민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공약 실천한 게 있으신지, 내가 포천에서 이런 걸 이뤄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가평에도 우리 가평 국민들도 자신 있게 이분이 정말 이런 거는 추진력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입니다. 내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요. 토지 보상비만 해도 1,200억 원입니다. 1조 2천억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1조 900억 원이 좀 넘습니다만은 1조 1,900억 원이 좀 넘는데 제가 그것을 그래도 그 확보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공사가 이제 내년 6월에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수능 시험장을 이제 포천 애들은 포천에서, 연천 학생들은 연천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 협약을 하죠. 네. 몇 프로 정도를 그 실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18대 국회에서도 그렇고 19대 국회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언론에도 좀 났었는데요. 언론에 그 공약 이행 성적이 굉장히 좋은 의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석탄광산 같은 경우에 석탄 발전소? 예, 석탄 발전소. 네, 그 우리 의원님이 이제 추진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공약 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아주 완벽하게 왜곡된 그 소문이고요. 사실 뭐 말이 이제 석탄 발전소지 이게 원래는 집단 에너지 시설이죠. 이런 그 집단 에너지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요. 그런 그 개별 기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그런 인허가 문제라든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련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제 잘못 알려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그러면 뭐 제가 지금 그 의원님 답변 들어서는 없다라는, 그죠? 이건 뭐 지자체에서 군수가 책임을 지던, 예, 그 뭐 국민들 시민들이 책임을 지던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인가요? 에너지 시설이 됐던 발전소가 됐든 이거의 어떤 그 유치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포천의 환경 오염을 더욱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라도 내가 요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협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너무나 그 정치인으로서 억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좀 가릴 일이다.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가평 주민들의 명예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니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목에다가? 목에다가 넣히고 띄워달라고. 예, 우리 저 최영미 사무장님 고맙습니다. 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진 한번. 가평 발전!